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방안입니다.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거나 사이버 폭력, 요즘에는 딥페이크 이런 것까지 디지털 세상에 깊어지면서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사실 이전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나 사이버 윤리 교육 이런 게 아예 없던 건 아니었는데요. 근데 부처마다 쓰는 용어도 좀 다르고 자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접근이 아쉬웠죠. 아, 그랬군요. 네, 이 계획은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그러니까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예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계획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게 또 당신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디지털 역량 이 개념을 새롭게 딱 정립하고 그 통합적인 틀,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이걸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디지털 역량이라는 걸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디지털 안전과 윤리.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네, 안전과 윤리. 둘째는 디지털 시민성. 이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역량입니다. 아, 시민성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 이건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해서 정보를 찾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걸로 뭔가 새롭게 생산해내는 능력이죠.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도구 사용 능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문제로 확장했다는 데 있어요. 아하. 이게 이전 교육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기술 쓰는 법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임까지 강조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틀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설계했다고요? 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내용이 다를 텐데요. 네, 그렇죠. 생애 주기별로 접근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영유아기. 이때는 안전한 디지털 활용 준비,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도 강화하고요.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는 전자기기 노출을 좀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WHO 가이드라인 같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학령기는 어떤가요? 학생들은요? 학령기는 이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이걸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랑 연계해서요. 모든 교과목에 디지털 소양 교육 내용을 녹여내고 정보 수업 시간은 기존보다 2배로 늘립니다. 정보 수업 시간이 2배나요? 와. 네, 그리고 학교별로 여건에 맞춰서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사이버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더 강화될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 사실 스마트폰 사용 문제,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 목적 외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럼 성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이미 사회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적분이 필요할 텐데요. 성인기에는 크게 2가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직업 세계에서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 다른 하나는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역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 지원 사업, 그 라이즈 체계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지역대학이랑 연계한 맞춤형 재교육을 제공하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비문의 성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그리고 요즘 정말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강화합니다. 아, 직무 능력 향상부터 실생활 안전 교육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 부처나 기관에 막 흩어져 있던 관련 교육 자료들 있잖아요. 이걸 함께학교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오, 함께 학교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걸 한데 모으는 거,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꼭 필요한 개선이었겠네요. 그렇죠. 훨씬 편리해지겠죠. 듣고 보니 정말 단순히 기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윤리, 시민성까지 다 아우르는 상당히 전방위적인 계획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국의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방안, 그 핵심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을 키우겠다. 이런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의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또 위험은 최소화하려는 그런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활용 능력만큼이나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건강한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방대한 계획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리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기술의 편리함과 그 이면의 위험성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일. 당신에게는 이 문제가 어떤 고민으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